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1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네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죠.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네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 금방 2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것이죠. 위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 하면서요. 한동훈은 없어졌던데 이제는 공직자로서 무거운 모든 책임감을 것을 느낀다라고 지금 하시는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얘기 해결도 몇 번 안 하시고 사과도 없으시고요. 제가 그걸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사퇴까지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입장 생각하세요? 표명한다 보세요. 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네, 김의겸 민주당 의원, 민주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죠. 처음 제기해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목격을 주장했던 첼리스트가 경찰에 나와 사실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라고 진술하면서 가짜뉴스 사실상 사실무근 이미 드러났습니다. 결국 김의겸 의원도 어제 마이크를 대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적었죠.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진술이라 함은 첼리스트가 거짓말이라고 경찰에 나와서 얘기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좀 전제를 달았네요. 윤석열 대통령 등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없네요.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국정과 관련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감에서 확인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제가 어제 소셜미디어에 김의겸 의원이 올린 걸 다 그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자, 그날로 돌아간다 해도 다시 같은 질문을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국민 대신에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제 김의겸 의원은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어떠세요? 우리 정미경 의원께서는 김의겸 의원의 어쨌든 저 의혹 제기는 사실상 지금 가짜뉴스가 판명이 됐는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적절한 사과라고 보십니까? 그냥 말장난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말장난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분은 지금 무슨 그 얘기를 하실 때 항상 그 이렇게 좀 틀어요. 사실관계를 틀고 왜곡하고. 근데 사과 자체도 지금 틀어서 하는 것 같아요. 유감이라고. 유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 아닌 그 사과를 하고, 저는 이제 김의겸 의원한테 앞으로 놓여 있는 거는 그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당사자로서, 수사의 대상자로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네. 그거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일단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이걸 진실로 믿었다. 나는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아마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 그 어차피 그 판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면책 특권의 한계가 나와 있는데요. 허위 사실이라고 그 알고 했다면 결국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 면책 특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것처럼 결국은 그 법적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수사도 받고 이제 법원에서 결국 판결이 날 텐데 대법원의 그 기류에 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의 저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저희가 저 문장 하나를 뭐 꼬투리 잡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 술자리 청담동 의혹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보면 소모적 논쟁이 장기간 이어졌던 사안이고,
근데 가짜 뉴스로 사실상 판명이 났는데 처음에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 김의겸이라는 의원이 어떻게 입장을 표명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하나하나 짚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보시죠.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근데 유감이라는 이 뜻은 이러합니다.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이다. 사과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유감은 사과, 사죄, 미안, 죄송의 개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오늘 김의겸 의원은 또 뭐 가타부타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데요. 저는 사과는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심심한 유감이라고 돌려서 말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사과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등 한동훈 장관은 이제 등에 들어가는 건가요?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더불어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질문을 할 거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다 이랬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할라 치면 그날에 성급했던 것에 대한 사과도 동시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제3, 제4 확인을 해서 뭔가 명확하게 이거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 저도 여러 차례 이런 그 제보를 받고 폭로도 하고 또 그게 저는 이제 다 사실이어가지고 사과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100번 잘하는 것보다 한 번 실수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굉장히 당에는 타격이기 때문에 성급하지 않게 하는 거 중요하고요. 사과를 좀 더 깔끔하게 다시 한번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깔끔하게 다시 한번 하는 건 어떨까? 잠시 후에 저희가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김의겸 의원은 따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김의겸 의원은 내가 그날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일각의 지적은 이러한 것 같아요.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이니까 국무위원들 장관을 상대로 의혹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따져 물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의혹이라고 해서 모든 의혹을 다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거론되는 이 의혹은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는 것을 김의겸 의원도 알았을 텐데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아니하고 국회에서 폭로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김의겸 의원은 다시 같은 질문을 그날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보가 있었던 것이고 녹취록이 있으니까 사실 확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질문이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예.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정해놓고 글로 좀 몰아가는 그런 추궁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추궁을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확인 이런 것들은 존재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가 지금 그 검찰이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검찰을 비판할 수 있으려면 우리부터가 잘해야 된다. 잘하고 나서 남을 비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의겸 의원이 2020년 4월에 이러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언론 보도가 고의로 진실을 날조할 경우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오보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아니더라도 중대 과실이 있는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20년에 김의겸 의원의 저 발언에 이어서 2018년 5월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을 때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점검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크로스 체크가 왜 이토록 중체대한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의겸 의원이 이번 논란을 제기하면서 첼리스트 A 측의 변호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의겸 의원이 폭로를 전후해서
통화 내용이 사실인지를 연락해 온 적이 없다. 더 탐사 측에는 전 남자친구 말만 믿고 보도하느냐고 항의했다. 글쎄요, 우리 김재섭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향한 아픈 비판은 악의적 보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상대 진영을 향한 비판 내지는 비난은 얼마든지 납득될 수 있다. 이렇게 내로남불의 이중적인 기준으로서 언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의겸 의원은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질문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김의겸 의원이 굳이 과거로 돌아가실 필요도 없이 앞으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한두 번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뭐 네. 최근에 EU 대사 발언을 왜곡한다든지 한동훈 장관 출장 관련된 뭐 허위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비슷한 맥락들을 계속 보여주실 거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들고요. 예. 글쎄요, 저는 그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을 향해서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이 김의겸 의원이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의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이 김의겸 의원을 선택하고 김의겸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최소한의 크로스 체크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장관을 향해 질문하라는 그 뜻으로 힘을 실어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반성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김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최근의 일들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상기해 보시죠. 이게 김의겸 의원발 논란 발언들이었습니다. 그 EU 대사 발언 왜곡해서 전달한 거 아니냐. 한동훈 법무장관 미국 출장 관련해서 이재명 대북코인 하명 수사 때문 아니냐. 이재정 그 민주당 의원 그 약수 연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번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논란까지.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 169명의 원오브댐의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임 역할을 하는 대변인입니다. 자, 김의겸 의원 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사퇴까지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생각하세요? 보세요. 방금 한동훈 장관이 그 외국인 차별하는 거냐, EU 대사 때는 사과했는데 왜 사과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더 탐사에서는 별도 입장문을 따로 냈더라고요. 거기서는 뭐 8시에 새로운 걸 공개한다고 하는데 좀 알고 계시나요? 김의겸 의원의 저건 이제 어제 발언이고요. 조금 전에 기자들이 또 백브리핑을 했어요. 김의겸 의원한테 다가서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어제 제가 입장문 낸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거취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하시는 겁니까? 네. 한동훈 장관이 사과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입장문 밝힌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적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백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어제 또 김의겸 의원의 저러한 입장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응수를 했죠. 이어서 들어보시죠.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시 않으신다면 앞으로도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서 선량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하고 다니실 겁니다.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뭐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 없으세요.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정미경 의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근데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있잖아요. 그러면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 안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김의겸 의원은 그 이렇게 거짓말한 게 발각된 게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차례잖아요. 그러면 상습적으로 이분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라고 그 수사기관에서도 알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확인하지 않은 부분, 그 첼리스트한테 전화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그 식당, 그러니까 술집, 바, 고급 바라는데 한 30-40명이 들어갈 정도면은 거의 뭐 마을회관 정도 아주 엄청난 식당인데 예. 그것조차도 기본적으로 딱 들으면 이상하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확인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한 게 그냥 안 한 건지 이런 걸 아마 수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예 뭐 허위 사실이어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질문할 거야. 이러면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 고의가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으면 이건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명예훼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법적 책임 지울 거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민사상 책임을 손해배상 책임을 아마 지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예. 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 기회에 한동훈 장관은 그 김의겸 의원이 그 금배지 뒤에서 숨어서 그 선량한 사람들 해코지하는 거 이거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 그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 김의겸 의원한테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는 재발을 이런 일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예.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 앞으로 그러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엔 묻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사실 이번 술자리 청담동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김의겸 의원만 이 의혹을 제기했던 게 아닙니다. 김의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자 뭐 민주당 지도부에서 막 이런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었죠. 저희가 그 목소리를 좀 모아봤습니다. 듣고 가실까요?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2분 정도 바로 부정적인 답이 나오지 않고 좀 처음에는 좀 했어요.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마치 분노 조절하기 어려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굉장히 오만한 무리한 거죠.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시면 국민들께라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분들이 대표하신다고 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김성환 정책위 의장, 박찬대 최고위원, 그리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의원이긴 하지만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이었고요. 장경태 최고위원, 우상호 의원은 의원이지만 민주당의 전 비대위원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지도부급 인사들이 저렇게 뭔가 거들고 나선 듯한 저런 게 좀 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는데 오늘 김상일 평론가님, 기자들이 관심 있게 봤어요. 민주당 아침 최고위원회의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입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든 나올까 싶었는데 이런 반구도 없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권한은 책임이 지워질 때 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권한의 남용 내지는 특권층이 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제가 볼 때는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왜 진보 정당이라고 합니까? 도덕적으로 아무래도 보수 정당보다는 앞서니까 우위에 있으니까 진보 정당을 표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뭐 유감이라는 표현이 뭐 적절치 않다면 사과까지라도 하는 게 낫고요. 어쨌든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유감 표명을 할 것이면 뭐 그 대상과 그 어떤 사안 이런 걸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 사과를 받는 사람이 좀 인정할 수 있게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상희 평론가님도 그렇고 우리 김유정 의원님도 그렇고 사과는 깔끔해야 된다. 뭔가 뒤끝이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의겸 의원은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그냥 어제 저 심심한 유감 입장으로 가름하겠다. 거취 표명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입장인데요. 그럼 김유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김의겸 의원은 사과 더 이상 못 하겠다는데요? 그래서 조금 다시 재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재고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저렇게 국감장에서 의혹 제기를 한 이후에 김의겸 의원이 그 후속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으면 이어서 제대로 된 팩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도부 회의에서 얘기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도 뭔가를 더 팠던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도부가 다 발언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이라면 하고 본인의 이제 입장을 얘기를 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제는 그렇습니다만은 동시에 그 후속적인 어떤
그 사실의 발견이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부가 총체적으로 수렁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대변인직을 본인이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대변인을 해봐서 알지만 제가 대변인이었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바로 사퇴하는 게 맞죠. 그건 당을 위하는 길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같으면 물론 그럴 분도 아니시지만 그냥 깨끗하게 사퇴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마땅하죠. 실제로 그래서 오늘 민주당의 신경민 전 의원이 우리 김유정 의원님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 상태라면은 뭐 명백히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의겸 의원 이전에 기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이름을 날렸던 분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변명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같은 기자 제가 선배로서도 그렇고 좀 나무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변인이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정당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의원을 그만둬라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대변인 정도는 그만두는 것이 본인이 물러나는 게 맞고요. 뭐 국민의힘 쪽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보다 김의겸 리스크가 더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 김의겸이 또 김의겸했다. 이런 말도 이제 식상할 지경이다. 최소한 대변인직은 내려놔야 된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실명으로 이쯤 하면 됐습니다. 김의겸 대변인님 대변인직에서 사퇴하세요. 최소한 대변인직은 내려놔야 합니다.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해서 이달 초에 이 대표에게 사임을 우회적으로 제안했었는데 결국 이런 사고가 터졌네요. 우리 김재섭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대변인직 사퇴 정도 하면 일단락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직은 당연히 사퇴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기본이고요? 그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어허.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뭐 당무에 관해서 묻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내대표라고 하면은 사실 당의 두 번째로 말하자면 중요한 의사결정자인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원내대표 하지 말으셔야죠. 지금 당시에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을 때 민주당의 최고위에서 나왔던 발언들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 자료로도 보셨겠지만은 너도 나도 뭔가 확신에 차서 굉장히 센 발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박홍근 원내대표나 그다음에 어떤 대변인들의 질문이 어떻게 됐냐면 그것은 개인들의 영역 발언인 것이고 당의 입장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약간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르는 것은 지르고 당에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라는 스탠스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 당 최고위원들 몇 분이 이런 이야기들 다 던지신 거잖아요. 정책위의장 뭐부터 해가지고 최고위원 몇 분, 심지어 TF까지 구성해서 뭐 이를 대응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니까 김의겸 대변인만 사퇴하고 물러난다? 이것은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진짜 책임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박홍근 원내대표, 최고위가 전부 일정하게 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변인직 사퇴는 그건 뭐 기본이고 이쯤 되면 배지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아침회의에서는요, 김의겸 대변인을 향해서 선생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리 좋은 표현으로 썼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흑석 선생이라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는 흑석 선생을 흑색 선생으로 바꾸어 불러야 된다고 주문이 있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가 청담동 뻥자리가 됐습니다. 더구나 본인이 협업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공당의 대변인이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나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데도 그대로 대변인으로 두는 민주당도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 김의겸 대변인이 하는 말을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쏟아내기에 바빴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큰 사고를 쳤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손상시키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인격을 모독한 김의겸 의원은 의원직에서 하루빨리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흑석 선생이라고 약간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 측 윤희숙 전 의원은 오늘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약간 좀 글쎄, 어제 인터뷰입니까?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 뭐 청담동의 동백아가씨의 무슨 포르노에 이런 얘기들이 주로 어디로 나오냐면
가장 품격 있는 언어와 내용을 얘기해서 사회에 가는 방향을 비춰야 되는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온 세상이 그냥 썬데이 서울 같은 느낌? 굉장히 좀 현실하고 많이 떨어져 있죠. 저는 예. 작년에 대선 때 예. 우리 이재명 후보가 뭐 바지 벗을까요? 뭐 내릴까요? 이래서 그때 너무 놀랐는데 그게 이제 놀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담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국민들의 수준은 올라가는데 이게 맞추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윤희숙 의원 목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정미경 의원님, 진짜 국민의힘에서는 정말로 김의겸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될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직 사퇴해라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정말 이 정도 사안이면 정말 배지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그만큼 위중한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정치인들의 수준과 예. 또 국민들이 정치인들한테 요구하는 수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요.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하면 어느 정도는 국회의원들이 진실을 말하고 또 국가와 국민을 대변하고 이런 그 기본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정도의 문제. 그래도 이 정도는 국회의원들이 지켜주겠지. 국회의원은 이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허위로 가짜뉴스로 국회의원들이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도 안 하고 뭐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헌법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 엄청난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도 있죠. 면책 특권도 있죠. 그러면 이 정도 되려면 그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켜야 될 거. 진실을 말하는 그런 어느 정도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의겸 의원이 대표적으로 그걸 다 이제 망가뜨리고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번에 법원에서는 경종을 울릴 것 같아요. 경종을 울릴 것 네, 같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예. 적어도 이 정도는 상식인데 국회의원들이 지켜야 되는 그 상식선이 무너졌으니까 결국은 법원에서 결정을 해서 이거는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된다. 이 정도 되면 사퇴하라는 얘기인 거죠. 예. 이번에 판결이 명예훼손죄가 되잖아요. 김의겸 의원이. 그러면 저는 진짜 그때는 본인이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은 아직까지는 본인 거취에 대해서는 뭐 입장을 밝힐 게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추가 입장도 내놓지 않겠다. 어제의 입장, 심심한 유감으로 가름하겠다. 일단 이런 입장인데 입장에 심경의 변화가 생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제인데요. 이번 주제 역시 이번 이 논란을 처음 김의겸 의원과 같이 협업을 했다. 그 이제 매체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만나보시죠. 네,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이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 의원은 이 당시에 유튜브 매체죠. 더 탐사와 협업을 했다. 이렇게 자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예. 뭐 본인이 협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혹의 중심에 섰던 첼리스트 A씨는 경찰에 출석을 해서 거짓이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지만 이 더 탐사 측은 어제 추가로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짜뉴스로 사실상 판명이 났는데 그 가짜뉴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탐사의 어제 방송분의 일부를 저희가 영상으로 직접 준비해봤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의 직접 목격자였었던 첼리스트가 이제 처음으로 그 자신 입을 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팩트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알기로는 뭐 포렌식도 진행한 바가 없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첼리스트의 그가 다 거짓말이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청담동 술자리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마음이 급해 보여요. 첼리스트가 그동안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이거를 덮는 쪽으로 마음을 정해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은 예상도 했었고 저 사람이 좀 쉬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예측을 했었습니다. 일단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할 목적이었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파.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방송에서 강 기자는 아직 첼리스트의 저 거짓말로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거짓이라고 믿기 힘들다. 박 기자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권 기자는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하려 했으면 아팠다고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했느냐. 글쎄요, 좀 약간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더 탐사는. 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고 또 그거를 국회에서 질의를 했던, 의혹 제기를 했던 김우겸 의원이 스스로 뭐 기대는 못 미쳐도 유감 표명까지 한 마당인데 더 탐사에서 이제 아직도 저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저도 이제 초창기에 그 첼리스트와 그 남자친구와의 녹취록 이런 네. 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혹하는 마음이 들긴 했어요. 아, 이거 녹취록까지 있으니까 누가 본인의 그거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까지를 끌어들여 가지고 육하원칙에 맞춰서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정치권에 있는 우리들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스토리잖아요. 이거는 예. 대통령이 무슨 뭐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이런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적어도 그 정도의 폭발력 있는 어떤 의혹을 제기를 하려면 김우겸 의원이 청와대에 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제3, 제4 크로스 체크하고 더블 체크하고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건데 그렇게 네. 하지 않고 했던 게 첫째 문제고요. 그리고 더 탐사에서는 또 이렇게 아직도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뭔가를 내놔야죠.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근거를 제시해야죠. 첼리스트가 예. 출석해가지고 경찰에서는 그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만 아 그랬나?라고 반신반의라도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당이 더 이상 이 뭐 허법이라는 표현까지 김우겸 의원이 하셨는데 좀 관계 설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날요, 그러니까 그 전화 통화에 그런 내용이잖아요. 7월 20일 새벽 뭐 1시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담동 술집에 왔는데 한동훈 장관이 있었고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술 한잔하고 왔는데 갑자기 동백 아가씨를 부르겠다고 해서 첼리스트인 내가 이렇게 연주를 해줬다. 그 통화를 그 당시에 남자친구한테 4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40분이 다 지금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아주 장황하게 긴 시간 동안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첼리스트는 왜 그 당시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제 당시에 제보자가 A씨를 폭행을 해서,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그 첼리스트를 폭행을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 사건 당일 제보자, 그 남자친구가 그 새벽 3시까지 귀가하지 않는 그 첼리스트가 왜 귀가하지 않느냐 이런 걸 추궁하니까 A씨가, 첼리스트가 상황을 모면하려 거짓말한 거다.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저런 정말 일 때문에 저러한 내용이 어쨌든 남자친구를 통해 더 탐사에 들어갔고 더 탐사를 통해 김우겸 의원한테 들어가서 이 난리가 난 것 아니냐, 좀 이런 거거든요. 자, 제가 아까 김우겸 의원이 오늘 오전에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가졌다라고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회사에 영상이 도착하지 않아서 그냥 읽어드렸는데, 김우겸 의원이 오늘 아침에 밝힌 입장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당 내에서 그 대변인님 그 전에 술자리 발언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면 어제 제가 입장문 낸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따로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하시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국회 찾아서 사과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시 말씀. 제가 어제 입장문 밝힌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만약 한동훈 장관 측에서 법적 소송을 하게 되시면 어떻게 되나요? 뭐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듣고 왔습니다. 김재섭 의원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오늘 뭐 계속 뭐 입장을 추가로 낼 거 없다, 추가적인 내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도 없을 것이다,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감이라는 말을 썼던 것도 그렇고 사과라는 말 대신에 그 이후에 다만이라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나는 그래도 또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리고 좀 방금 전에 백브리핑에서 나온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김우겸 의원이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책임은 없지만 나는 충분히 그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고 내가 사실 미안한 건 없지만 거짓으로 밝혀졌으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섭섭하게 생각한다. 결국 김의겸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막 사실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을 향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본인이 던졌던 말의 무게 같은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건이 이렇게 돼서 좀 섭섭하지만 나는 어쨌든 책임은 못 지겠습니다. 이런 얘기로 저는 종합해서 들리거든요. 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김의겸 의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지셔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도부들 여기에 대해서 방관하고 동조하고 또는 거들기까지 한 그런 지도부 역시도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뭐 김의겸 의원 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후폭풍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민주당에서 연일 좀 또 한 명의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이 있죠. 김의겸 의원 말고 이번에는 장경태 최고위원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심장병 어린아이 안고 있고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다. 이에 이어서 또 그 사진을 찍는데 또 조명까지 설치해서 찍었어요. 연출한 겁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죠. 논란이 굉장히 일어났고 대통령실이 장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장 의원도 역시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좀 굽히지 않는 듯한 목소리가 오늘 나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를 써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데 빈곤 마케팅은 개인의 가난과 그런 부분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타인의 빈곤 활용하는 것을 포르노그래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저는 정확한 용어를 쓰려고 노력한 거고요. 조명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사진 분석가분들이나 영상 전문가분들께서 이건 조명을 사용한 것 같다라고 하시길래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저도 믿고 있고요. 조명의 사용 여부는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찌됐건 이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렇게 주장을 한 데 이어 오늘 장경태 의원이 캄보디아에 직접 사람을 한 명 보냈다. 현장 점검을 좀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보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무슨 취지에서 나온 얘기였을까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캄보디아 대사가 문제 없다고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이 한 분이 캄보디아 현지에 갔습니다. 아동의 이 주거 환경도 보고 김건희 여사가 아는 그 아동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장경태 의원 알고 싶어서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거주지를 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안 알려줍니다. 민주당 당 차원의 그런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정 의원님? 저 주한 캄보디아 대사는 김 여사 방문과 관련해서 매우 감사하다 이런 뜻을 표했다고 하는데 장경태 최고위원은 사람을 캄보디아로 또 한 명 보냈다고까지 얘기하네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그 김의겸 의원이 대변인 시절에 했던 얘기를 지금 한번 제가 해주고 싶은데 국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점검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 크로스체크가 왜 이토록 중차대한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 딱 들어맞는 지금 대사를 김의겸 의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경태 의원은요. 지금 본인이 그 타인의 빈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캄보디아의 빈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캄보디아 국민들과 캄보디아 정부는 이 장경태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 겁니다. 모욕당한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나쁘겠죠.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이 뭐를 놓치고 있냐면 그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국익을 본인이 해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MBC하고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또 거기 현지에 사람을 보내서 그 아이의 집을 간다. 이것도 정도와 상식을 또 벗어나는 일이죠. 이렇게 되면 장경태 최고위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라고 또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도 나중에 이거 다 이제 밝혀지면은 어차피 지금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고발했죠. 예,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법적 책임이 딱 되면 이분도 지금 사퇴해야 돼요. 국회의원으로서.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다시 우리의 수준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한 책임을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캄보디아까지 사람을 보내서 소년 찾아 나선 거 이런 거 저는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장경태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조명 쓰지 않았다 부인하면 이 정도에서 일단락 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야당의 최고위원을 이렇게 고발하고 정치가 실종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원당치 않은 처사라고 보고요. 예.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때 김건희 여사가 울면서 아내로서의 역할만 당선되더라도 충실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미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사의 일정을 공식화하고 공개하고 사후에 선별적인 사진 내보내지 말고 취재를 허용하고 이렇게 해야만 서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경태 최고위원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시 47분이 됐네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억대 현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죠.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 검찰이 A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죠. 지난해 6월 말 김혜경 씨의 그 비서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씨가 이재명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 얼마냐 묻자 배 씨가 한 1억에서 2억 원쯤 된다고 답했다. 그런데 검찰은요, 그러니까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6억 원을 포함해서 한 8억 4,700을 김용 부원장 등으로부터 김용 부원장이 받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현금이 이제 그 은행에 입금이 됐다는 겁니다. 그 집에 있던 이재명 대표의 집에 있던 그 현금이 농협은행에 입금이 됐는데 현금 종이 가방을 목격했다라는 게 그 최초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의 검찰에서 말한 내용이고, 근데 1억 5천만 원이 농협 계좌에 입금됐는데 그 시기가 지난해 6월이라는 거죠. 지난해 6월이면 김용 부원장이 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6억 원 정도의 이른바 대선 경선 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 시기가 참 공교롭다. 저 돈이 과연 혹시 저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됐던 돈 중에 일부가 이재명 대표 쪽으로 현금으로 간 것 아닐까라는 게 검찰의 의심인 것 같은데 김상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의심은 할 수 있는데요. 네. 의심을 한다고 그런 걸 다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돈에 꼬리표가 달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돈이 있고 그 돈이 그 돈일 것이다라는 어떤 적어도 구체적인 정황 증거나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저 돈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돈만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그냥 수사해야 돼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내 주변에서 뭔가를 한 정황이 있거나 뭐가 있을 때 그걸 의심해보고 뭐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러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를 수사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보다 그 정황이나 아니면 입증을 해가면서 이런 걸 밝히면서 수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 그냥 다짜고짜 이런 게 먼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발끈하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김상희 평론가 말씀대로 근데 이런 보도가 전해지자 이재명 대표가 사실 최근에는 본인 수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말을 아껴왔는데 아침 회의 때 정말 발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연기도 적절히 해야지 이 연기 능력도 엉망인데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 수사하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제 계좌, 제 가족들 계좌 조사하는 거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명확히 밝혔던 것처럼 영장 없이 하는 거 제가 동의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털어보십시오. 그런데 마치 이게 문제가 있는 양 이게 쇼하는 것은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계좌가 달아 없어지겠습니다. 털대로 한번 털어보십시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미경 의원님, 이재명 대표에 보시면 2019년에 1억 5천을 돈을 통장에 있던 걸 뺐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 10월 25일 날 또 5천을 뺀 거예요. 2020년 3월에는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 조의금이 한 7천만 원 정도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토탈 다 하면 한 2억 7천 정도인데 저 돈들을 집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작년 6월에 또 다른 농협 통장에 저 돈들을 입금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 3년 동안 왜 현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올 텐데 왜 굳이 집에 현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검찰은 그 지점을 지금 눈여겨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런 식으로 이 현금의 일부는 어디서 뽑았고 어쩌고 뽑았고, 왜냐하면 과거에 본인이 돈 뽑았던 거 아마 그거 갖다 들이대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아무런 사용처가 없이 그냥 멀쩡하게 있는 은행에 있는 돈을 뽑아가지고 그 금고에다 보관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고요. 이번에 그 노웅래 의원 압수수색했을 때 그 집에 현금이 있을 거라고 검찰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뭐 3억 정도 있었다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현금이 다발로 있는 거예요. 3억 정도. 그러니까 뒤늦게 또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압수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때 그 노웅래 의원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뭐 출판 기념 그거에 대해서 현금이 있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을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저 돈을 의심스럽게 검찰에서 바라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김용 씨한테 돈이 건네간 거, 유동규 본부장이 왜 김용한테 돈을 그 경선 자금용으로 6월에서 8월 달 해가지고 대강 뭐 8억에서 9억 갔잖아요. 그러면 그 돈의 일부가 시점이 좀 비슷하니까 그때 흘러 들어간 돈이 아니냐라고 당연히 의심합니다, 검찰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수사를 잘 해봐야 되겠죠. 아니, 그런데 의심스럽다고 다 수사를 할 수는 없죠. 의심스러운 건 맞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의심하죠. 그러면 제가 볼 때 뭐 작년, 재작년에 그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개인 금고, 집에 두는 금고 있잖아요. 금고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금고 사신 모든 분들은 다 수사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수사를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수사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론조사에 보면 국민의 또 상당수가 검찰의 의도를 의심하는 또 그런 조사도 있거든요. 수치는 말씀하시지 수치는 마시고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불식시켜 가면서 할 필요도 있다. 왜? 검찰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1원이라도 내가 문제 있는 돈을 받았으면 모든 공직을 사퇴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뇌물을 자기 통장에 입금을 시켜가지고 경선 기탁금이나 선거 비용으로 사용을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도 명백히 나와 있는 것이고, 아무리 털려고 해도 이거는 문제 없는 돈이다라고 지금 명백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다 증거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산 신고했던 것도. 그래서 이 정도로까지 그 검찰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섭 의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물론 현금 있을 수 있죠. 다 누구나 현금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뭐 입금할 수도 있고 다 그런데 시점이 일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용 부원장의 혐의는 대선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들에게 돈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돈이 6월에 받았다는 것이고, 하필이면 또 이재명 대표는 그 무렵에 그 1, 2억 정도가 되는 돈을 뭐 배모 씨가 들고 나갔다. 이거는 사실 공교롭다 라는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단서들이 얽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의심만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사실 여러 지금 대장동 일당들의 메시지가 비슷하게 일치하는 상황이고, 김만배 씨도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재명 측에게 전달했다라는 메시지로 약간 메시지를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대장동 일당들의 어떤 자금 흐름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수사망이 좁혀졌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그냥
마침 그때 돈이 있었어. 이렇게만 보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예.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하고 전혀 무관하면요. 현금을 갖고 있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의심하지도 않아요. 의심했다고 수사도 못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대장동 그 사업자 김만배 씨, 그 대장동 일당한테 미리 선정해 놨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니까 그 대가를 예. 과연 이재명 대표는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 지금 그게 초점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검찰 지금 수사 단계니까 이게 뭐 다 사실이다라고 절대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하나 둘 뭐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10년 전에요. 소셜미디어에 또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이게 또 좀 소환이 됐습니다. 10년 전에 올린 글입니다. 참 이상하죠? 돈 많은 분들은 왜 돈을 장롱에 보관할까요? 장롱도 이자를 주나 보지요. 이게 10년 전에 올렸던 본인의 소셜미디어의 글이 이번에 다시 뭐 현금이 집에 있었는데 뭐 입금된 거다. 이 논란이 불거지자 저 글이 소환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이거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검찰이 창작 능력도 의심이 되긴 하지만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재산 신고도 명확하게 했고 출처도 분명하게 밝힌 것인데 이제 와서 그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인 것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쇼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 조용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수사의 원칙인데 마치 동네 선무당 동네 굿하듯이 꽹과리 쳐가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목적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사실을 조작하는 것입니까? 네, 검찰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상 강제 수사에 착수한 듯하죠. 이재명 대표 본인 그리고 가족들의 계좌를 지금 추적을 하고 있답니다. 수년치의 계좌 그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사실상 강제 수사가 착수됐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김상희 평론가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한 저 반응이 굉장히 좀 수위가 어떻게 보면 센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동안 며칠 사이에는 굉장히 좀 조용하게 침묵 모드였는데 오늘 저렇게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입장의 변화를 보인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은 자신에게 나쁜 사람, 범죄자 이미지를 씌우는데 검찰이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현금이 나왔다. 뭐 노웅래 의원 경우에도 그렇지만 현금이 나오면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있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발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그 정치인들은 집에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좋게 보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마치 무조건 이게 죄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도 저는 맞지는 않다고 보고 어쨌든 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거니까 계좌 추적은 될 것이고 이거 좀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좀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빨리 내놔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친명계의 뭐 좌장 역할을 한다라고 평가받는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이런 거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쯤 되면 유감 같은 거를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또 이거는 이쯤 되면 대표직에서 또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이 오늘 딱 답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굉장히 의도된 정치적인 그리고 정치 보복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뭐 유감 표시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좀 정리되고 나서 결국 이 대표 본인을 피의자로 지목하고도 수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쯤에서는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뭐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당대표직을 사퇴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당이 분열상으로 가는 거죠. 일각에서 나로 용태론이라고 해서 일고의 가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정성호 의원은 지금 유감 표명하는 건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다.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의 사실이 좀 더 구체화됐을 때 해야 된다. 대표직은 당연히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고 오늘 답을 딱 내렸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뭐 이재명 대표랑 아주 가까운 의원으로 평가받는 의원이기 때문에 저 말이 주목을 받았고요. 저희가 다음 좀 리포트를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인 없이 운영하는 코인 노래방을 돌면서 무려 1,400만 원을 훔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지폐 교환기를 강제로 부수고 돈을 훔쳤는데 경찰이 이 남성이 돈을 담았던 봉투를 쓰레기통에서 찾아내서 단서를 잡았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건물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가는 남성. 무인 코인 노래방으로 들어가더니 비어있는 카운터를 슬쩍 쳐다봅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동전을 넣고는 발라드 곡을 골라 노래를 부릅니다. 4분 뒤 밖으로 나온 남성. 가방을 뒤적여 무언가를 꺼내들더니 지폐 교환기로 다가갑니다. 안간힘을 쓴 끝에 문을 열고 현금을 꺼내 가방에 우겨 넣습니다. 지폐 교환기를 뜯고 200만 원을 훔쳐가는 데 걸린 시간은 35초. 저 너무 황당하죠. 이런 일이 항상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었는데 저한테도 벌어질 거라고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남성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이 인근 은행에 찾아가 훔친 1,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 지폐로 바꿔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결정적 증거로 확보한 건 돈봉투였습니다. 남성이 돈을 담아왔던 종이봉투를 은행 쓰레기통에서 찾은 뒤 지문을 채취한 겁니다. 경찰은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지난 15일 인천에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남성은 지난달부터 23일 동안 부산과 경남, 서울 강남과 종로 등 전국의 코인 노래방 8곳을 돌며 1,400만 원을 훔쳤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경제를 보나 코너 시간입니다. 지난 8월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 단어를 아마 요즘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산업부 강유현 기자와 함께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그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IRA가 논의되지 않았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13일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주요 의제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기여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했던 예전보다는 진일보한 모습입니다. 미국은 연말까지 세부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IRA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까? 재정 투입과 인플레이션 억제가 핵심인데요. 사실 그 이면에는 첨단 산업에 대한 중국 견제와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이 걸려 있는 산업이 전기차와 배터리인데요.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를 조립하고 배터리 핵심 광물을 미국이나 우방국에서 공급받고 또 주요 부품도 북미에서 제조를 하면 최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가까이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경쟁자인 중국이 배제가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일단 배터리는 그렇습니다. 예. 현재 배터리 세계 1위는 중국 CATL인데요. 비아디까지 더하면 중국이 세계 시장 절반가량을 점하고 있습니다. LG나 SK, 삼성 등 국내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 공장 설립에 나섰습니다. 또 중국 의존도가 무려 80%가 넘는 리튬과 코발트, 흑연 같은 광물 자원 대체선을 찾아서 다변화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그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강 기자 전기차 아닐까요? 전기차. 예, 맞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3분기 기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8.1%인데요. 테슬라에 이은 2위입니다. 아이오닉 등 신차도 호평을 받으면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IRA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8월부터 포드, BMW, 아우디, 르노니스는 보조금을 이미 받았고요. 내년 테슬라와 GM도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아직 전기차를 만들지 않는 현대차와 기아는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경제를 보다 강유연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혹시 우산 챙기셨나요? 오후부터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예측돼서 양은 적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엔 다시 추워집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내일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9도가량 낮겠고요. 모레도 10도 안팎에 그쳐서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따뜻한 외투를 다시 꺼내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서울이 16도, 대전과 대구 18도, 부산 20도까지 예상됩니다. 아침과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에 부는 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강풍특보가 발표될 만큼의 강한 바람이 부니까요. 방풍과 보온에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시설물 관리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수사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